지난 시간에 12공 끝나고 5관 총론까지 했지요. 오늘 이제 5학부터 들어갈 차례가 됩니다. 이 12공하고 5학 4독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어디 가서 뭐 관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이게 먹혀요. 실제로. 그 12공하고 5학 4독만 했는데 5학 4독은 그 당시에 아주 잠깐 하고 말았는데 그 개업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사람이나 돼요. 그 후로 조금 더 들은 사람도 있고 뭐 5학 4독까지 됐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걸 재주가 좋아서 했겠지만은 이 5학 4독 이 악이란 산이지요, 뭐. 설악산, 북악산 할 때 쓰는 이 약자지요. 험한 산입니다, 험한 산. 큰 산이죠, 악은. 큰 산이고. 독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물독자입니다. 이, 뭐라 그럽니까? 물이 그냥 잔뜩 고여있는 호수 같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하구, 강, 뭐 이런 것들을 이 독이라고 그래요. 얼굴에 있는 5개의 산과 4개의 물이라는 얘기죠. 이건 뭐 같은 말이죠. 이대로 하면 뭐 말 그대로 오산 사수가 되겠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이 중에서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개니까 5악.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전부 다 이게 악이 됩니다. 이렇게 이마, 그 다음에 턱, 양쪽 광대뼈, 관골, 그 다음에 코 이렇게 해서 이거를 5악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악은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보지만 이 물독자, 사독은 이 다르지요. 한 조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눈 한 조, 그 다음에 입, 귓구멍, 콧구멍.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일반 땅보다 한 치가 낮으면 물이요, 한 치가 높으면 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 얼굴에서 고울처럼 들어간 부분은 전부 다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독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인중도 다 이게 독입니다만, 물입니다만 인중옆을 싸고 흐르는 범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승장이라고 해서 입술 밑에 있죠.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눈 밑에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하나에 다 사실은 물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엄밀히 부분이 어미간문에 약간 이렇게 들어간 이런 부분들도 다 이게 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우선 5학부터 보죠. 액위 형산 남악, 해위 항산 북악, 비위 숭산 중악, 좌위 태산 동악, 우위
우관, 좌관, 우의, 태산, 동학, 우관, 우의, 화산, 서하. 지금 이제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이라고 하는 건 이마죠? 이마는 형산이다 그랬는데, 지금 형산, 항산, 숭산, 태산, 화산, 이거는 중국에 있는, 중국 지금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산이라고 하는 산은, 지금 여기 있는 산들은, 5개의 산들은 옛날에 중국의 천자가 천재를 지내는 그런 산들입니다. 천재를 올릴 수 있는 건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건 천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은 그 진시황 같은 사람들은 이런 동서남북에 있는 산들을 다 숭배하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웠다든가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큰 산입니다. 애구의 형산. 이마를 형산이라고 그러는데 남학이다. 남쪽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도는 이렇게 보면은 보통 북쪽으로 위에다 놓지 않습니까? 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거꾸로입니다. 그걸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돌려서 뒤집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뒤집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 관골, 우측 관골은 변하지가 않는데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이게 달라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거울을 보시면 알아요. 거울에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거울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우측 손을 들면 거울에 있는 사람은 좌측 손을 든다고. 거울에 있는 사람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허상이니까 그렇죠. 허상. 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상에서는 이마가 남쪽이고 턱이 북쪽이다. 이걸 뒤집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는 형산으로 남학이고 해의 항산. 해라고 하는 건 아래턱이라고 그랬죠. 아래턱은 항산으로 북악이다. 북쪽에 있는 산이다. 비의 숭산. 코는 숭산인데 중악이다. 중앙에 있는 산이다. 좌관우의 태산. 좌측 관골. 좌측 관골이면 이쪽이 되겠죠? 그 사람의. 이 좌측 관골은 태산이라고 하는데 동학이다. 그 다음에 우측 관골은 화산이라고 그래서 서학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을 이렇게 쭉 한 분들끼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언어가 많이 나와요. 쓱 해서 형산이 어쩌고 그럼 앞에 앉은 사람이 뭔 얘기인지 몰라. 지 얘기하는 줄을 몰라. 형산에 액착해서 형산이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산 얘기하나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죠. 중학 요득 고융, 동학 수용 이종, 불융 부준 즉 무쇠, 위 소인, 역 무고수. 이 중학부터 나오네요. 중학은 코지요. 중학은 반드시 높이 솟아야 된다. 그리고 동학은 반드시 솟대 이조음. 서로 마주보고 응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주보고 응한다는 거는 서학하고 양쪽 관골이니까 지금 중학은 코고 동학은 좌측 관골이잖아요. 좌측 관골은 솟대 마주보고 응해야 된다. 불용부준. 솟지 않고 준이라는 건 높을 준자거든요. 이게 높지 않다면 즉 무쇠. 세력이 없어서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다. 영무고수. 또한
오래 살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동학만 얘기했잖아요. 서학은 없잖아요. 근데 서로 마주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좌우측 관골, 광대뼈가 서로 잘 솟아서 마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광대뼈가 없어서 관골이 낮으면 틀림없이 소인배예요. 사람이. 아주 지독하고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 박이무세, 즉, 사악, 무주, 종별, 유호처, 부지대기, 무위, 엄중권, 수, 불심원, 중학, 코가, 박이라는 건 얇은 거죠. 콧대가 내려오면서 두툼하게 살이 붙어서 뼈가 안 튀어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칼날처럼 아주 얇게 내려온 거예요. 콧뼈가 탁 튀어나와서. 그러고 무쇠, 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원래 풍수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용이, 그 산 줄기가, 아주, 뭡니까, 흙을, 토질이 중후하게 내려와야 이게 세력이 따라 내려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 코도 이 살집이 두툼하게 붙어서 반듯하게 기세가 있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세력마저 없으면 그러면 이 사악의 무주예요. 왜냐하면 코는 중앙에 있어서 얼굴 전체의 주인이고 내 자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가 아주 천박하고 뾰족하고 얇고 그 다음에 무쇠하면 세력이 없으면 그 사악의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별 유호처. 그래서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말이죠. 뭐라 그럴까? 이 중국말인데 비에 그래서 다른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코가 아주 그렇게 형편없으면 다른 부분이 좋다 하더라도 부지대기, 대귀함에 이룰 수가 없고 위엄 중권, 무위엄 중권. 위세와 엄한 권력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 부심원. 그리고 그 수명 또한 그렇게 심이 길지 않다. 코가 잘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중학, 불급, 차, 장자, 지, 중수, 여, 천박, 만년, 견파, 도두, 소, 칭의. 자, 여기까지 보죠. 중학, 불급, 이, 장자. 장자. 중학이, 여기서 불급이라는 건 지금 그 격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격에 미치지 못하면서 장자, 길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코가 삐죽하고 그저 형편없이 내려오면서 코가 길기만 하다면 살이 없으면 지중수, 그 수명이 중간에 그친다. 장수는 못한다 이 말이죠. 여 천박 만년견파, 도두 소칭의. 만약에 여기서 여는 만약이에요. 만약에 첨은 뾰족한 거죠. 콧날이 뾰족하고 밑에 콧망울인 준두가 뾰족한 거예요. 박이라는 거는 콧날이 칼날처럼 뼈가 튀어나와서 얇게 뾰족뾰족 내려온 거죠. 그렇다면 만년견파, 늙어가지고 그 실패함을 만나게 돼. 견이라는 건 본다는 뜻도 있지만 만난다 이 말입니다. 만년의 실패함을 만난다. 그 다음에 여기 도두소칭의라고 한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국말이에요. 그 당시에 송나라 때도 지금 중국어에 쓰는 백호와 같은 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따오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이 말이에요. 도두라고 하는 건. 머리에 이르러서가 아니고 결국은 마침내.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건 적을 소자죠. 그 다음에 여기 칭의라는 건 칭은 불을 칭자인데 의는 뜻이고 그죠? 근데
이게 불을칭이 아니라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중국말로는 뜻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뜻에 맞는 일이 적을 숫자니까 뜻에 맞는 일이 늙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 적어. 뜻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서학경측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오자입니다. 서자가 아니라 남자로, 남영남자로 고치세요. 남영남자로. 이 중국 책에도 보면 많아요. 남학, 경측, 중주, 견파, 불의, 장가. 남학, 이마가 경측이라는 건 옆으로 기울은 거죠. 좋은 이마란 마치 짐승의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도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봤을 때 이마가 이렇게 머리통이 이렇게 있는 머리통이 이렇게 생기기는 좀 드물지. 위에서 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그러면 이마가 마치 짐승의 간을 엎어놓은 듯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탁 생기고 여기다 좋기는 이렇게 각이 딱 져야지. 탁탁. 예? 이렇게 탁 각이 져서 이렇게 잘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보는 그림으로 봐서 이게 기울었다 이 말이야. 이게 찌그러졌어 이마가. 예? 위에서 봤더니. 그래서 이 얼굴을 보면은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마가 있는데 이마가 이게 도드룩하지 않고 한쪽은 꺼지고 잘못되고 이게 한쪽만 삐뚤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측이에요. 그렇다면 주견파 그 중년에 이르러서 견파 그 실패를 보게 된다. 그리고 불의 장가라는 건 여기서 집안의 장남이에요. 장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라면 더욱더 좋지 않다. 장남이라면. 왜냐하면 장남은 이마가 다릅니다. 쌍둥이라도 일란성 쌍둥이로 5분 차이로 났다 하더라도 먼저 나온 놈하고 늦게 나온 놈은 이마가 다르다니까. 이마의 기세를 봐야 돼. 이마의 기세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뼈가 달라요. 자세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장남이 이마가 찌그러지고 함몰되어 있다. 그럼 그 집안은 볼 게 없지 뭐. 또는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고 차남이 이마가 착 생겼다면 그 놈이 장남을 한다 이 말이야. 형제를 봤을 때 그런 걸 보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죠. 보는 사람이 불행한 일이지 뭐. 차라리 몰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북악참함, 말주, 무성, 종력, 불기, 부기, 불기, 동서, 경측, 무쇠, 측, 심악독, 무자에, 오악, 수요, 상조. 북악은 턱이죠. 턱이 뾰족하고 함몰되어 있다면, 뾰족하고 함몰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턱이 이렇게 뾰족하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뾰족하면서도 약간 뾰족한 듯 하면서도 탁 이렇게 쌓여있다면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양으로 이렇게 쭈글쭈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면 말주무성. 말이라는 건 뭐 마침내 이거 마찬가지예요. 늙어가지고 늙음에 이르러서 말년에 주로 무성 이루는 것이 없다는 거죠. 턱은 주로 말년을 보니까. 그래서 종력 불기 그리고 또한 마침내 귀하게 될 수 없다. 턱이 뾰족하고 쭈글쭈글하면 귀하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서경측무쇠. 이건 뭡니까? 동서학이죠. 동학사. 양쪽 광대뼈, 관골이 경측 옆으로 기울은 거죠.
옆으로 기울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관골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골이 없거나 또는 이러면 관골의 덩어리가 옆으로 나가 있어. 이 부분에 가서 도드록하게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서 있거나 또는 이 눈 위에 가서 찌르고 있단 말이지. 예? 여자들 중에 이 자식도 못 낳고 독하게 사는 여자들 보면 관골이 이 위에 가 있지. 뼈가 툭 튀어나와 있지. 예. 과부상이거나 또는 시집도 못 가고 평생 늙거나 좀 독하지요. 옆으로 기울었거나. 그래서 이게 밖으로 주로 이렇게 경측 여기서 나간 거예요. 뼈가 옆으로 툭 튀어나갔거나 올라갔거나 해가지고 이게 그래. 그러면 시막 심악독 무자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악하고 독하고 자애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죄 수상에서는 이 광대뼈가 양쪽으로 벌어진 횡골을 흉악한 범죄자로 봅니다. 이거는 우리 이 동양의 관상학에도 그렇지만 이미 벌써 백수십 년 전에 그 이탈리아의 그 파비아 대학이라는 대학의 교수였던 롬브로소라는 학자가 그 범죄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세유전론을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 원시 시대의 어떤 근성이 시대를 건너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그 범죄인론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의사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두개골을 한 300 몇십 개를 해부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흉악한 범죄자로 사형당한 사람들이겠지. 다 깠어요, 이거를. 까가지고 의사니까 자기 손으로 정밀한 자료 재봤단 말이에요, 전부 다. 통계를 낸 결과 흉악범은 관골, 이게 넓어. 광대뼈가. 서양인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졌더라. 이러한 결론을 도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천 명이 한 5천여 명의 몸을 다 이렇게 봤어요. 범죄자들을. 이렇게 벗겨놓고서 싹 대학 교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법률적인 측면과 의학적인 측면을 결합해서 만든 학문이 법의학이라는 겁니다. 법의학의 창시자죠. 그 사람이. 세사르 롬브로소라고 하는 교수인데 1900년대 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때 이탈리아에서는 그 범죄론을 써서 그 책이 지금 전 세계 정보수사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서양에서 많이 배척을 당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실제에 근접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도 보면 이 관골이 옆으로 횡골이 벌어진 사람은 흉악범이 많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악, 수요, 상조. 오악은 이 5개의 오악은 반드시 수라는 건 필수예요. 여기서 반드시 못해야 된다. 상조. 서로 마주본듯해야 된다. 그러니까 턱도 뒤로 훌렁 넘어가고 이마도 뒤로 훌렁 넘어가고 관골도 그냥 없고 말이지. 코만 유독 딱 솟아있으면 어때요? 얼굴이 형편없는 거지. 아주 독선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예. 또는 이마만 들이 튀어나와 있으면 어때요? 일부 그 연예인 중에서 괴롭게 젊어서는 잘 나가지만 사는 여자들을 보면 전부 다 이마가 주로 이마만 튀어나왔지. 응? 누구 말대로 망치 이마라고 그러더만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이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턱은 약하지. 어느 한 부분만 튀어나오면 사람이 독선적이에요. 오악에서 어떤 한 부분만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독선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마만 튀어나왔거나 턱만 튀어나왔거나. 턱만 주로 많이 튀어나오면 주로 고집이 세고 욕심이 무지하게 많아. 돈에. 주로. 코만 들이 나왔다 그러면 고집이 무지무지하게 세고 절대 남의 말을 안 듣죠.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오악 중에 하나만 튀어나와서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고집이 세고 독해. 그리고 맨 밑에 가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조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송나라 때 이걸 표현을 하려니까 끝에 상조하고 이 조자의 음이 조다. 이걸 지금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음을 표시하는 방법이 중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글자가 무슨 의미다 하는 거를. 왜냐하면 우리처럼 옥편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가지고 쓰질 않으니까 중국은 민족이 이놈이 들어왔다 저놈이 들어왔다 또 수도가 이사를 가면 그 지역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예? 북경도 옛날엔 대량이라고 그래서 뭡니까 원나라가 들어오면서부터 예? 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전부 다 지금 오늘날 북경어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경어가 원래 만주족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이 중국의 어떤 왕조의 수도가 저 남쪽에 있을 때는 광동어를 썼을 거란 말이지. 글자를 읽는 음이 달랐어요. 근데 음을 얘기하려니까 음조고.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독약법이니, 지금법이니, 뭐, 반절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끝에 음조, 이거를 말이죠. 누가 관상을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들어봤더니, 이걸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앞에 이게 조라고 하는 게 이게 물결, 파도라는 얘기죠. 에? 그래서 이걸 물결과 같이, 파도와 같이 위에다 엮어가지고 억지로 붙이느라고 애를 쓰더라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사독을 보죠. 사독. 이의 강, 목의 하, 구의 회, 비의 재. 강이고, 하고, 회고, 재고, 이게 전부 다. 물 흐르는 강 같은 겁니다. 그냥 다. 여기에 따라서 어느 건 강둑 하구다 해서 하고, 독은 뭐다 어쩌고 하지만,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둑이라고 그러잖아요. 둑. 이게 원래 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둑 그러잖아. 둑이 돼버렸잖아요. 이 독이라는 게 고대에는 둑으로도 읽혔을 수 있고, 독으로 읽혔을 수도 있습니다. 둑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평탄한 아무 데도 평지에 쌓아놓은 걸 둑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반드시 강둑, 내둑 이러잖아요. 이게 독입니다. 원래 그 독에서 유래된 말들이에요. 자, 사독, 요, 시몬 성취, 이, 애안 부주, 즉 제곡, 유성, 재물, 불모, 다 축적. 사독, 눈, 뭡니까? 코, 인종, 입, 귓구멍, 다 구멍들이죠. 이것은 요, 심원, 깊고, 원이라는 건 길다는 뜻입니다. 멀다는 뜻이 아니라 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고, 길게 이룩되어 있어야 된다. 성취라고 하는 건 이룩되어 있어야 된다. 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이 있자는 그러나 이 말입니다. 애안부조. 애라는 건 물가고 안이라는 건 기슬이죠. 그죠? 그래서 피안이니 차안이니 그러잖아요. 피안이라고 하는 건 건너편이고 차안이라는 건 이쪽이죠. 이 원래 피안이 차안이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해탈의 강을 건너면 그 피안에 도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번뇌의 어떤 걸 다 버리고. 그래서 애안부조, 주라고 하는 건 이 도망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가를 벗어나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흘러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가를 찢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채곡, 재산과 곡식이 유성, 풍족해 성공을 갈 수 있고, 재물불모, 재물 말 그대로 재물이죠. 재물을 뭐라고 하는 건 소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모하지 않고 다 축적, 많이 쌓이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제가 이 외부 기관에 이런 이 강의를 나가서 하게 되면 오학사독을 가지고 2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오학사독만 4시간 정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앞부분에
다른 게 12궁이고 뭐 이게 없으니까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자들 중에 보면 인중이 긴 사람이 많습니다. 재벌들 중에. 또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전에 눈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장해야 된다. 가늘고 길어야 된다. 눈이. 이렇게 가늘고 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좀 심하게 그랬지만 가늘고 길어야 돼요. 눈도. 그 다음에 이 인중도 가늘고 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범령도 양쪽에 있는 주름을 범령이라고 그러는데 깊고 길어야 됩니다. 이 범령이 짧으면 범령이 없어 아주. 범령이 없으면 이 항상 직업이 불안해요. 직업이. 이 전문직 종사자는 거의 범령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범령이 뚜렷하죠. 만약 애들이 이렇다 그러면 이걸 전문직 종사자로 키워야 돼요. 전문직. 뭐 선생을 만든다든가 이것도 다 전문직이죠. 하나의 평생 자기 기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눈도 깊고 길어야 되는 거지. 눈이 깊다고 해서 뭐 눈동자가 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이 툭 튀어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뚜렷해야 돼요. 그런데 인중 같은 것도 그래요. 앞으로 이제 이 책에서 쭉 나오겠지만 인중이 길다고 해서 다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인중이 길어도 위에 그냥 매어 달린 듯 하면 위에 얼굴에 매달린 듯 하면은 이게 별 볼 일이 없어요. 쭉 늘어진 거지, 무대처럼. 옛날 무대라고 누굽니까? 만화가 고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 턱은 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데다가 인중이 이렇게 늘어졌단 말이지. 이빨 이렇게 해가지고, 코도 이렇게 그렸던, 이렇게 그렸던. 이따구로 이렇게 쭉 늘어진 듯 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힘없이 매달려 있는 거지, 뭐. 살집이 탄탄하지 않고. 그러면 대부분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50대 초반에 죽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별 볼 일 없어. 근데 인중이 짧아도 탄탄하게 매달려 있고 골이 깊고 푹 파져서 내려왔으면 이게 괜찮아요, 오히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얼굴에 푸석푸석하게 살이 붙어 있으면 소용이 없지. 그래서 그래야만, 그리고 이 터지면 안 되지. 눈도 마찬가지로 옆에 눈꼬리 끝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이상하게 이게 재산이 자꾸 흩어져 나가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나오겠지만 여기 얘기가 그 부인이 평생 골골골 아프고 뭐하고 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보면 눈꼬리 끝에 이 다문이야.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 사람이 뭐 바람 피우고 그러지를 않는데도 원래 성실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해서 주름이 자글자글 많으면 그 부인이나 남편이 계속 아파서 평생 골골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주름이 이렇게 해서 천창까지 막 올라가고 관골까지 들어오면 상처하지요. 그런 사람들 중간에 상처를 합니다. 이혼이 아니고 상처를.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나 부인을 만나서 살라고 그러면 살다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관상을 배워서 눈에 띄면 죽지 않으려면 우리 그만 삽시다. 내가 다 주고 나갈게. 몸만 털고 나오면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재산 몇 푼 때문에 그냥 이따간 어차피 나도 죽고 다 갈 거니까 같이 안 죽어주지요. 같이 안 죽어주죠. 터지면 안 돼. 이 인중도 마찬가지로 폭 파져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 이렇게 터졌거나 또는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재산이 안 모여져.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인중은 자식을 보는 부위니까 자식을 못 두지. 그러면 눈 밑에 이 와잠 있는 데로 이게 주름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야. 예? 이렇게 눈 밑에 살집이 있는데
이것도 물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손궁이니까 자손한테도 나쁘지만 저런 사람들은 또 재산이 안 모여져요. 그건 묘해요. 이 제복은 오학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주로 오학은 명예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한다면 이 사독은 이 재산과 관계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이의 강독 규요 괄이심 유중성지부 긴이 총명 가업 불파 이의 강독 이는 강독이라고 하는데 규라고 하는 건 이게 넓다는 얘기예요. 넓은 거예요. 귓구멍이 여기서 말하는 건 넓고 그 다음에 요 활이라는 건 역시 넓은 거죠. 아니 저 규라고 하는 건 구멍이에요. 구멍 규자예요. 위에 그 구멍 혈자가 있잖아요. 귓구멍이 활이 넓고 깊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귓구멍에 요 검지손가락이 요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검지손가락이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 막 쑤셔넣어서 여기 한 맨 끝에 마디까지는 귓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벽창호예요. 답답하고 완고하고 아주 형편없어. 벽창호지 남의 얘기를 안 들어. 실제로 굉장한 고집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깊어야 돼요. 그리고 유중성지부 중성이라는 건 중은 무거운 게 아니라 무겁다는 말도 있지만 겹겹이 말이에요. 다중 그러잖아요. 겹겹이. 성이라는 건 뭐예요? 귓바퀴지. 이 귓바퀴가 겹겹이 튼튼하게. 그리고 밑에 이 부라고 하는 건 보좌를 한다 이 말이에요. 돕다, 보좌한다. 귓바퀴가 튼튼하게 이렇게 보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귓바퀴가 없으면 안 돼.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걸 금목괴화라 그래서 아주 못 써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긴이 총명. 긴이라는 건 이게 굳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귓바퀴가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총명해. 그리고 가업 불파. 그 가업이라는 거지요. 재산. 파하지를 하는